이제 한 7분 정도 남았으니까 오늘 동선을 좀 정리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 교수님. 네. 예, 일단 그 군사정전위원회 두 회의실 예. T2와 T3 사이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오면서 아마 우리 대통령과 이제 악수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실 포옹까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1차 근데 그 정상회담 때는 예.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첫 만남에서 포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두 번째 2007년 정상회담 때는 그냥 악수만 했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안내를 하시겠죠.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김정일 네. 위원장을 전통 의장대와 함께 이제 안내를 해서 평화의 집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해서 이제 방명록 서명하고 기념 촬영하고 사전 환담을 나누는 시간을 아마 가지고 이제 2층 회담장을 올라가서 네. 10시 반에 이제 본격적인 협상의 이제 대화죠. 대화 겸 협상이 이제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에 평화의 집 내부를 둘러보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평화의 집을 나서서 지금 자유의 집이죠. 그쪽으로 도보로 이동하고 있는 현장 화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유의 집에서 지금 시간상 9시 30분까지 한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머무르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통과를 할지 뭐 잠깐 안을 둘러보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통과를 해서 군사 분계선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지. 어쨌든 우리가 호스트니까 형식상 저희가 호스트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을 좀 기다리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저쪽에선 아마 대기하고 있겠죠. 나설 채비를 거의 다 마무리했다라고 보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참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러니까 정상회담 예. 개최 이틀 전부터 리허설 했던 거거든요. 아마 이게 도보 시간까지 다 계산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먼저 가서 이제 기다리고 네. 그러면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바로 김정은 위원장도 아마 내려오지 않을까. 안 그러면 차를 타고 바로 저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군사정전위 건물 바로 앞에 이제 내려서 차에서 이제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차에서 지금 동선 자체는 아마 그럴 가능성이 좀 크겠네요. 예. 거기서 내려올 이제 차에서 예. 내리고 그다음에 우리 T1, T2 그 사이에 있는 예. 그 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넘어오고 바로 거기서 이제 악수를 양 정상이 하고 네, 자유의 집은 바로 통과를 해서 이제 T2, T3 잠시대 만남이 이뤄질 곳으로 이동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역사적인 순간이 11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북측 최고 지도자가 우리 남한 땅을 밟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분단 이후에. 최초죠. 예, 처음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의미가 있고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다라는 그 말 그대로 이 순간을 좀 저희가 어떻게 전달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옆에는 우리 측 공식 수행원들이죠. 뭐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강경화 장관, 그리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 그리고 정의용 실장까지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모두가 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잠시 뒤에 있을 역사적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3분 전입니다. 소장님 어떠십니까? 3분 남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는 더 차분해지는 것 같은 아. 생각이 들려요. 그만큼 이제 이 만남 자체가 시작이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때일수록 조금 더 차분한 어떤 그런 감정들이 사실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 사실 그래서 이제 좀 더 좋은 결과를 내놓았을 때 좀 더 우리가 거기서 또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야 되고 한데 저도 이상하게 자꾸 차분해집니다. 임 교수님도 차분해지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사실 좀 약간 흥분이 그래요? 되는데 사실 이제 이번 만남, 이 첫 만남을 위해서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우유곡절 이런 것들이 네. 저는 또 떠올라서 네. 오히려 저는 좀 들뜬 그런 기분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7월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정은 인민복인가? 위원장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차량으로 이동해서 내려서 네. 올 것이라는 예상과 아. 달리 지금 판문각에서 걸어 나오고 있는 모습 함께 보고 우리 있습니다. 카메라가 찍는 건 예. 이게 처음입니다, 지금. 예.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남측으로 넘어오는 첫 북한 최고 지도자의 모습을 이제 곧 보시게 됩니다. 저걸 보면 상당히 일찍이 저쪽에 도착을 해서 했다는 것을 준비를, 예.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아는 얼굴, 국민들이 좀 익숙한 얼굴들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네, 지금 왼편으로 왼편으로는 김영철 예. 통일전선 부장이 이렇게 대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 멀리 회색 옷을 입은 김여정 제1부부장의 모습도 그런데 지금 수행하는 분들이 네. 지금 이제 다 도착을 했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과 환하게 웃으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드디어 네, 역사적인 네.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뭐 포옹을 서로- 한번 하시지. 시청자 여러분, 이 순간을 한번 보시죠. 이건 뭐 지금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밝은 얼굴로 양 정상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넘어왔습니다. 그래 좀 넘어갔네요. 예, 악수를 한 후에 군사 분계선을 김 위원장이 이제는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넘어왔습니다. 네. 사진 촬영을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떠십니까, 김 교수님? 65년 만에 처음으로 북측 지도자가 남측 땅을 밟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예.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온몸에 털이 좀 약간 서네요. 예. 지금 네. 다시 예. 문재인 대통령이 또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북측으로 넘어가서 같이 또 사진을 찍고 악수를 하는 모습. 예. 네,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은 총 오늘 6번 군사 분계선을 왔다 갔다 하게 이거는 되네요. 파격행위입니다. 예. 이제까지 저게- 우리가 예상을 안 했던 행위가 이제 방금 리허설에 있었을까요? 참 궁금하네요. 저는 그건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갑자기 지금 즉흥 갑자기 제안을. 적극적으로 저쪽에 잠깐이라도 그게 상당히 우리 대통령께서 순간적이나마 예. 조금 멈칫하신 것이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죠? 네, 김정은 지금 위원장이 사실 적어도 의미가 큰 거죠, 저 자체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옆에는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있고요. 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 김정은 위원장 표정을 보시면 좀 어떻습니까? 상당히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참 지금 집권한 지가 7년 정도밖에 7년째, 되지 예. 않는데 상당히 노련한 어떤 모습을 지금 연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남녀 초등학생은 대성동 마을의 초등학생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 대성동 마을은 바로 이제 DMZ 가까이에 있는 그 내용. 지금 의장대 사열을 받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레드카펫을 걷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사실 이 사열을 두고도 뭐 일각에서는 좀 비판의 시각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 부분은 지금 다 조용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군사 분계선을 넘을 때 어떤 첫 이야기를 할까도 궁금했는데 아직까지는 들리진 않았거든요. 잠시 네. 뒤면은 아마 그 내용도 전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130m의 거리를 걸어서 공식 환영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네, 화면 보시죠. 가슴이 좀 뭉클하네요. 이 장면을 보니까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만 봐도 근데 이것도 우리가 정상회담이 3번째 되다 보니까 익숙한. 그래도 좀 상당히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라는 점이 좀 그게 이제 그래도 판문점에서 남측이라는- 하는 거니까. 네, 악대의 연주와 함께 이게 두 사람이 나란히 지금 걷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확인은 안 되는데 아주 친밀하게 뭔가 이야기를 지금 주고받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 복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지만 양복을 입었으면 좋겠다라는 예상과 달리 일일복을 입고 넘어왔습니다. 네, 이 근거리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이 함께 걷는 모습도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누구요? 김여정 제1부부장. 아, 김여정 제1부부장 경우는 그야말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이 모든 동선을 사실 챙기는 가장 실무 총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큰 행사 있을 때는 거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면서 이것을 다 체크하는 게 바로 김여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화면에 많이 나타날 겁니다. 네.
지금 걷고 있는데 김정위원장이 잠시 딴 데도 보고 있고요. 아마 본인도 처음 남측 우리 식당을 갔기 때문에 이게 뭐 당연히 정상회담의 의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분은 본인도 좀 설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럴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 김정은 연구를 해보면 예. 이 남한사회에 대한 관심과 이해 수준이 상당하다 이렇게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남측을 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모방해서 따라하려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네. 이제 자유의 집을 우회해서 통과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예상과는 달리 자유집을 통과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우회하면서 이 카페가 깔리고 그 동선을 따라 지금 움직이는 지금 모습이죠. 예, 두 사람이 이렇게 기수단을 통과하는 중에 지금 잠깐 화면에서 사라지는데 김여정 제1부부장이 옆에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아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김영철 부위원장인 것 같은데요. 예, 그 두 사람 지금 지나가는 맞죠? 아닌가? 맞습니다. 김영철이 아니네요. 저는 김영철은 아닙니다. 예, 김영철이 아니구나. 네. 지금 김여정 제1부부장의 얼굴은 확실히 확인이 됐고 네. 예, 한 명이 더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얼굴이 확인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런 모습을 보면 네, 이제 결국 이제 김여정 부부장은 수행 비서 같은 역할을 지금 하는 겁니다. 예. 네, 이제 광장에 도착을 했네요. 문 대통령은 잠시 월경을 하고 오셨습니다. 약 한 5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 비친 모습이긴 한데 김정일 위원장도 상당히 좀 약간 긴장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예,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 3대 권력을 이제 세속받은 지도자이긴 하지만 이 한국 군대의 이제 저는 의장대 사역은 처음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공간에서 또 나름대로 감회가 좀 새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지금 거리에서 이 보좌를 김 위원장을 보좌하고 있는 사람이 김여정 제1부부장 그리고 김창선 부장이었습니다. 제가 김창선 예. 서기실장. 네. 지금 의장대 사흘이 끝나고 우리 측의 공식 수행원과 악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장관, 그리고 다음은 송영무 강경화 장관과는 뭔가 좀 예. 이야기를 길게 나눕니다. 송영무 장관이 좀 지금 기다리게 됐네요. 기다리게 됐네요.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과 또 인사를 나누고요. 네, 이번 정용실 회담이 장. 성사되는데 큰 역할을 한 두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경도 의장은 합참 의장은
거수경례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윤영찬 수석까지 함께 예. 인사를 나눴고요. 이제 문 대통령이 북측 수행원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네, 네. 김영남 위원장을 만났고요. 그다음 김영철 부장과 최비. 인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수용, 리수영이죠. 리수영 국토부장, 그다음에 그 리명수 총참모장이죠. 그리고 박영식, 임민수령, 저기는 인민무력장입니다. 거수 경례를 지금 하는 모습. 외무상 예. 김여정, 마지막 리선권, 리선권. 예, 위원장까지 함께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 저 보니까 오늘 그 프로토콜 상으로 봤을 때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상당히 그 높은 지위에 사실 올려. 네. 네, 그런 서열도 좀 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째였죠, 김영철. 두 번째 예.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뭐 그 형식상으로 수반이니까 예. 제일 앞이라고 하는 명목이고 실질적으로 오늘 보니까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예. 가장 지금 앞에 와 있는. 눈에 띄는 게 지금 이명수 총참모장 그리고 박영식 인민무력사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좀 이야기를 길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네. 조금 전에 거수경례를 하는 모습 보셨죠? 예, 예. 그 부분도 좀 눈에 띄었고요. 네,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또다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함께 한번 사진을 찍자. 우리 측과 북측 수행원 함께 모여서 이 역사적인 순간 사진이 빠지면 안 되겠죠, 당연히. 네, 이게 이제 제가 2017년 그 장면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좀 서먹서먹하고 그런 게 없고 바로 그냥 자연스럽게 예. 서로 대화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지금 초기의 어색함이 바로 그냥 무너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얼굴을 몇 차례 자주 본 그렇죠. 인사들도 많고요. 평창 올림픽이 정말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김여정 그 제1부부장 같은 예. 경우는 반갑습니다라는 그 입모양이 아주 매약했습니다. 굉장히 친밀하게 예. 이렇게 아는 척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평양으로 한번 놀러 오시라고 했는데 판문점에서 다시 만나게 됐어요. 오랜만입니다가 나오는 거 신기했습니다. 네, 이제 기념 촬영을 끝내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지금 다른 수행원들은 이제 뭘 소지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보시면 유일하게 이제 김여정 부부장만 지금 왼편에 네. 뭐 가방, 서류 뭉치, 예. 가방과 이제 서류 같은 걸 지금 쥐고 있거든요. 그 보세요, 그죠? 빠졌네요. 뭔가 예, 중요한 두 사람은 빠지고. 문서를 이렇게 이제 쥐고 있는데 예. 결국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건 뭐 가장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 백두혈 통해서 지금 김정은 그 위원장을 보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유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 유일하다고 예. 봐야 되니까 그래도 가장 믿을 사람은 같은 백두혈 통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여실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동선을 아주 그 순간순간 다 체크하고 예. 그것을 또 이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그건 뭐 아까 다른 어떤 실무진보다도 신뢰도가 사실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제 공식 환영식 마치고 사진 촬영까지 마치고 네. 방명록 작성을 위해서 평화의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뒤에서 보고 계십니다. 뭐라고 남길까요? 참 그 부분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필체도 궁금하고요. 저희 카메라가 직접 찍는 필체와 이야기. 제가 금강산이라고 잘못 얘기했던 저 북한산 그림도 지금 저 위에 예. 2층에 있는 2층이 금강산. 그림이 금강산입니다. 예. 뭐 금강산도 있고 우리가 북한산도 있는 이번에 사진으로 2층이 표출을 했다는 금강산이구나. 그런. 저는 저기가 2층인 줄 알았습니다. 그 저도 괜히 휘말려가지고 예. 저 금강산으로 설명을 했죠. 네. 저의 불찰입니다. 지금 방명록에 서명을 하고 있는 예. 중입니다. 어떤 이제 메시지를 남길지 곧바로 확인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예, 저희가 아마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속보가 들어오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측 최고 지도자가 방명록을 남기는 건 처음이죠. 이것도 역시 모든 게 오늘 다 처음입니다. 네, 정말 저희가 웃으면서 이렇게 좀 설레는 마음으로 방송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정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아주 벅차고 동시에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시청자분들은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예. 역시 아까 차림만 보니까 그대로 참 남북 아직까지 이 차이는 분명히 있구나. 또 그걸 아직까지 부각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구나 하는 데서 저 옷차림에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김여정만 하더라도 상당히 그 인민복 비슷한 그런 형태, 거의 정복과 같은 것을 또 입고, 그리고 또 초상, 북한에는 이 배지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김정일 초상을 또 이렇게 그걸 하고 있고. 네. 뭐 그런 걸 봤을 때, 그다음에 또 인민복으로 나왔다고 한다는 자체는 사실 그 북한 체제의 어떤 그런 특성을 그대로 그 부각한다는 그런 의지도 강하게 담았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박명록 서명은 마쳤고요. 이제 북한산 그림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한 후에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북한산 그림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하거나 이러지 않을까 싶고요. 저기는 청와대는 안 보이는 모양이죠. 저 북한산에. 지금 두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끊임없이 뭔가 이동을 하면서 그래서 어떤 뭐 사전에 물론 다 준비가 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분위기가 정말 좋아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네. 지난 3월 달에 우리 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 만났을 때 한 4시간 20분을 만났거든요. 네. 그때 참여했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김 위원장이 굉장히 달변가이기도 하고 이제 다변가였다. 거의 뭐 분위기를 다 대화를 주도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훨씬 많은 얘기를 할 가능성도 이번에도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이제 이건 조금 전의 모습이고요. 조금 전에 또 서명을 마친 뒤에 왼편에 있는, 보이는 화면에서 왼편에 있는 환담장 안으로 이제 들어갔거든요. 네. 사전 환담을 하게 될 텐데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 보는 게 아니라 구면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동안 안부를 이제 많이 묻고, 뭐 이번 회담 준비와 관련해서 서로 격려하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주로 좀 편안한 그렇죠.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거죠.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역사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만나서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고, 그리고 지금 보면 한번 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사전에 준비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손을 잡고 이렇게 풀어서 예. 함께 넘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문 대통령도 뭐 만약에 저게 사전에 준비가 된 게 아니라면 예. 아주 자연스럽게 잘 지금. 그러면 이게 두 개의 정상회담이 되거든요. 잠시지만 넘어가서 또 약간의 한 몇 초 정도 북측에서도 환담을 하고. 했으니까. 사실 그동안 이제 김정일 위원장은 저런 분단의 턱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동안 핵과 미사일을 만들면서 그런 얘기 하니까 진정성이 인정을 못 받았던 거죠. 예. 네. 네, 그런 맥락이고, 그리고 김여정 특사가 그때 1월 9일이죠. 청와대를 예방했을 때도, 방문했을 때도 네. 뭐 평양 방문을 적극적으로 권하기도 하고, 그때 사실 제가 오늘 이제 이 회담 결과를 예상할 때 저희들이 김여정 특사 했던 말을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남북한의 수뇌부의 의지, 이제 최고 지도자죠. 남북한 수뇌부의 의지만 있다면 남북 관계가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더 이제 제가 아주 주목했던 바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앞으로 통일의 문을 여시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란다. 이런 네.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한반도 통일의 주역이 되시라는 제안을 먼저 한 건데 네. 상당히 파기적인 발언이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회담 결과를 지켜보면서 어차피 이 회담은 북측이 먼저 주장했던 거고, 정상회담은.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통일의 주역이 되라고 이제 얘기하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를 예고하는 사전 징후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역사적인 순간에 대한 이 기대와 설레는 마음, 이 부분은 잠시 접어두고 이제 오늘 이 의제 부분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비핵화라는 부분, 아직까지 어제 임종석 준비위원장 이야기로는 오늘 이제 정상이 양 두 사람이 뭔가 좀
합의를 이뤄내야 된다. 아직까지도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글쎄 지금 이제 비핵화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인 것을 이번에 무슨 협상을 한다든가 뭐 논의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자리는 못 될 겁니다. 뭐 시간적으로, 뭐 물리적으로 그거는 아닐 테고. 그러나 어떻든 이제 김정은 위원장, 소위 북측 입장에서 앞으로 비핵화를 어떻게 하겠다, 예. 아니면 하겠다 하고 하는 어떤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을 어떤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저쪽에서 분명한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수준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뭐 나름대로 그래도 가치를 가지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보다 더 실무적으로는 또 이 핵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예. 우리 남북한의 군사적인 문제이기 이전에 사실 이건 세계 평화의 문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핵 비확산 차원에서 역시 그 미국과의 어떤 그런 대화 예. 여기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뭔가 로드맵도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 구체적인 어떤 협상이라든가 방식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핵화에 대해서 뭐 여기서 아주 구체적인 것은 기대 못한다 하는 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역시 그 평화 정착과 관련된 한반도에 있어서 그 군사적 신뢰 구축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더 구체화돼 가지고 뭔가 결론을 내놓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앞으로 남북한 뭐 국방장관 회담을 한다든가 네. 아니면은 이런 또 실무 회담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한반도에서 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완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데 좀 구체적 논의도 있을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양 주요 뭐 총참모장부터 시작해 인민무력상 또 우리도 마찬가지 합참의장 그다음 예. 국방장관 같이 이번에 함께 대동하도록 한 것이 그런 것을 뒷받침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한번 만약에 예. 이건 우리가 상상해서 그냥 해보는 건데 네. 그럼 왜 저쪽에서 인민무력성하고 총참모장하고 이것을 데리고 왔을까? 예. 이란 물론 이제 아까 신뢰 구축을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번에 비핵화와 관련된 소위 김정은 위원장의 속마음이 뭐라고 해야 되냐? 자, 우리 이 그 실무 이 군부한테 한번 그것을 설득 좀 해보라. 하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이건 뭐 그렇게 가능성은 안 높은데 그러나 의미를 우리가 굳이 한번 짚어본다면은 예. 그런 뜻도 있겠다는 생각이 잘 듭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비핵화라는 게 군사 문제잖아요. 예. 이제까지 사실 모든 것을 거기서 결집해가지고 핵미사일을 개발을 해왔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180도로 바꿔가지고 비핵화를 한다 네. 하는 것은 군부 쪽으로서도 상당히 그 반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직접, 당신들이 직접 한번 설득을 좀 해보라 하는 그런 메시지도 좀 깔려있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방명록에 어떤 내용을 남겼을지 참 궁금했는데 네.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라고 남겼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 좋은 말이 아닐까 싶어요. 저게 이제 제가 아마 어제도 그 연합시 TV 나와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저게 이제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평화 새로운 시작이 이번 회담이 평화의 새로운 시작점으로 만들자는 그 부분을 호응한 방명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라는 게 우리가 평화 새로운 시작 그 네. 구호와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북한도 이제 사실 북한이 그동안 이제 평화라는 용어를 많이 쓰긴 했지만 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평화라는 그 용어의 개념은 이전하고 지금 좀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 평화라는 개념 속에는 이제 비핵화에 대한 의지도 담겨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정은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번 합의문에 비핵화 관련해서 저는 아주 명시적인 저는 문장에 들어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비핵화 정착 없이 평화 정착으로 나간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국민과 국제사회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조율되고 선언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네. 이 비핵화 관련해서.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담기진 않지만 적어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나아가면 비핵화 관련해서 좀 더 진전된 어떤 원칙을 표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번에 포함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중요한 부분이 국민과 국제사회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조율되고 선언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는 이 비핵화 관련해서도 좀 더 진전된 그 표현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명록에 남긴 전체 워딩이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역사에게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께서는?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운 역사라고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역사다라고 하는 거죠. 북한이 최근에 태자를 많이 씁니다. 예. 뉴, 뭐 영어로 얘기하면 예. 신, 새로운 신자. 예. 하여튼 새로운을 많이 쓰는 게 예를 들어서 새로운 단계, 새로운 전략, 뭐 이런 식의 새로운 것을 많이 쓴다. 그럼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은 역시 자기들이 소위 그 전략적 지위에 이르렀다. 이 전략적 지위에서 출발해서 네. 예. 남북한의 어떤 그 한반도의 평화 이것을 이렇게 나가겠다 하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사실 지속적으로 사실 보여왔다고 봅니다. 여기에서도 새로운 역사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런 뉘앙스도 상당히 들어가 있다 하고 봤을 때, 야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너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장밋빛 섞인 예. 그런 그 비핵화와 관련된 그것을 너무 빨리 얘기하기도 조금 어렵겠다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봤을 때. 네. 그리고 백악관에서 지금 입장이 나왔는데요. 남북회담이 평화 번영으로 가는 진전을 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저는 그 희망적인 그 축하문을 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화와 번영, 그 평화만 얘기하지 않고 이제 번영까지 언급했다는 것은 이번에 그 비핵화 관련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서 이 남북한의 이제 교류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축원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내용이 담긴 거거든요. 미국에서 번영이란 남북 간의 어떤 번영이라는 표현은 지금까지 잘 사용을 안 했습니다. 번영이요. 예, 왜냐하면 번영이란 게 이제 주로 경제 협력 뭐 이런 부분을 그런 내용을 이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내용이 정말 뭐 백악관에 나온 그 표현이라면 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비핵화도 좀 진전될 수 있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데 거수경례라는 부분이요. 네. 예, 우리 측 합참의장은 일단 그냥 악수만 했고 북한 측에서는 2명의 군부 거의 최고위급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죠. 예. 거수경례를 또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 이제 우리가 그 경례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그러면은 군 당국에서 예. 군 쪽에서 거수경례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북한의 핵 문제가 예. 강하게 걸려 있고 그러면 또 그 과정에서 천안함 폭침 문제라든가 연평도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역사 속에 그대로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건 아직까지 이게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지금 묻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천안함 폭침과 관련된 것은 북한 쪽에서는 자기들이 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하고 그다음 핵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비핵화하면서 가장 그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핵 개발 자체가 우리한테 군사적 위협이 된다는 것은 뭐 우리 전 국민들이 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럼 우리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그 적대성 자체가 해결이 사실 안 된 상황입니다. 감정적으로도 비록 이런 정상회담을 한다 손 치더라도 그런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거기에다가 우리가 거수경례를 한다고 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있는 걸 다 우리가 덮어버린다는 그런 인상도 줄 수도 있다 하는 그것도 사실 있겠고 그러나 이제 저쪽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가해자입니다. 실제 솔직히 얘기하죠. 예. 이 남북한 이 군사와 관련된 거 가해자는 딴 게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해놓고 저쪽에는 핵 개발해가지고 이거 지금 뭐 핵무력을 완성했다 하는 예. 쪽으로 사실 와버렸죠. 그러나 이제 도발 자체도 물론 뭐 도발 자체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평가는 사실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많이 알려진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것이 북한에 의한 뭐 천안 폭침이다. 아니면 연평도 도발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리고 또 이외에 또 목함질의 도발 같은 거라든가 이런 도발적이었던 그것은 분명히 사실 일종의 보면 가해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자유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우리 어떤 그 적개심이라든가 이 적대성 이런 차원에 있어서는 자기들은 좀 이제 정치적으로 풀리면 풀고 그다음에 또 이거 다들리면 닫고 하는 게 훨씬 더 좀 그 획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의 어떤 이런 것은 우리는 사실은 일반 여론입니다. 이 여론 자체가 이 국민적 감정 자체를 사실 건드렸다가는 네. 큰일 납니다. 사실. 우리가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대북 정책이 상당히 그 단단하게 가기 위해서는 국민적 여론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못 받는다면 네. 사실 오래 못 가잖아요. 예.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체제상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호수인의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이제 북한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미 무력sam보다 서열이 한 단계 위인 예. 사람입니다. 그 총참모장. 예, 리명수 총참모장은 그 북한의 이제 이른바 이제 군령권 그러니까 군사 작전과 관련해서 가장 호전적일 수 있는 네. 그런 인물이 이제 남한에 대한 가장 주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거중했다는 것은 최고의 예우를 일단 표현했다고 보는 거고요. 사실 이제 우리 정 의원님 말씀도 제가 상당 부분 공감을 하면서도 이게 이제 남북 관계가 이제 다시 신뢰를 회복해서 이게 가다 보면 과거도 많이 치유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유감평을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이제 그 북한이 그동안 그 남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적대 행위를 한 그런 과정들을 보면 어떤 그 남북한의 불신들, 갈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그런 또 책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그 북한이 말 그대로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이 새로운 출발의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라면 우리가 잘 이렇게 함께 상호 존중하면서 잘 이끌어갈 필요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래 물론 우리는 이제 말씀대로 국민들이 지지를 하지 않으면 이 대북 정책의 지속성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과거에 많은 합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합의가 이제 만약에 국민들이 정말로 그 전적으로 지지를 했다면 정권이 바뀌어도 그 대북 정책은 계속 지속이 되었을 겁니다. 네. 근데 다행히 이제 문재인 정부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지금 깊이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든 이 합의가 우리 국민들의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이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 합의가 다시 이제 과거로 회귀하지 않도록 그런 목표를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번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느 수준의 또 어떤 내용의 이제 합의문이 나올 것인가가 이제 저희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 또 하나의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만 지지하는 게 아니라 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이제 지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비핵화 문제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남측의 국민들만 이 정도면 잘 나왔다, 좋은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특히 이제 미국이 또 남북 정상 합의 내용에 대한 또 긍정적인 평가를 해야만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회담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는 예. 이어지는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해야 그때 가서 이제 우리가 비로소 이 회담이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말씀까지 했거든요 이미. 예.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 이제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출발을 이미 했다고 보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우려를 또 늘 이렇게 명심하면서 합의하고 또 이행하는 그런 과정을 잘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담이 거기에 아까 그 저쪽에서는 이제 그 이민무력상하고 총참모장하고 예. 우리한테 이제 그 경례로 예우를 했다 예. 하는 것은 그 자체도 사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북한에서는 지금 이제 남북한 관계 개선, 소위 그리고 또 한번더 평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굉장히 그 의지를 보였다고 볼 수도 진정성이 좀 있습니다. 있다고 보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은 북한은 항상 보면은 자기들이 그게 안 맞으면요. 저게 그 격려하는 수준뿐만 아니고 아예 외면해 버립니다. 무례할 그런 때가 정도로 있었죠. 예. 무례할 정도로 보이는 것이 이제까지 행태고 했다니까. 예. 그러면 이번 경우는 모든 것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든가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저쪽에서 참가를 결정하고 그래서 고위급 회담을 열고 그다음에 실무 회담을 열고 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상황 같았으면은 굉장한 오랜 시일을 걸렸을 그런 회담조차도 1차 천리로 보냈습니다. 예. 이게 사실 뭐냐? 그만큼 지금 저쪽에는 자신감을 나름대로 가지고 뭔가 이게 그 남북한 관계를 자기 중심으로 뭔가 발전시켜 보겠다. 그거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사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담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집을 와서 문재인 대통령 바로 다음에 만난 사람이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초등학생 예, 아니에요? 맞습니다. 초등학생. 초등학생. 그렇죠. 그 부분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 친구들이 이 역사적인 순간에 꽃다발을 들고 나온 친구들도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성동 마을 초등학생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이 마을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꽃다발을 들고 나왔을까? 분명히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대성동은 분단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본 지역이고 예. 또 주민들입니다. 특히 이제 그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고 또 군사적 충돌이 이제 우려된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가장 많은 고통을 겪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초등학생들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꽃다발을 주면서 제발 이제 좀 사이좋게 사세요. 지금 나오네요. 예. 저 아이들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싸우지 말고 예. 정말 사이좋게 사세요. 뭐 이런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말로는 안 했겠지만 예. 정말 이렇게 남북한에 이제는 그리고 또 그것도 물론 동시에 예. 사실은 그 대성동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남북한이 갈라진 상황에서 예. 가장 북측에 있는 마을입니다. 네. 그리고 또 특수 관리되고 있는 마을이고 또 보호되고 있는 그런 마을이거든요. 예. 그럼 이 특수한 마을에서 사는 이 어린애들이 심정이 사실 뭐겠느냐. 나도 보통 마을과 같이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그런 그래서 항상 가질 거 아니에요. 예. 바로 그게 바로 이제 군사 정전이라든가 이 군정, 잠시 뭐그 지금 정전 상태가 아니라 공간 평화 상태로 좀 만들어서 우리도 좀 자연스러운 그 마을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국민이 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아니면 또 그걸 좀 뭔가 위에서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하면서 이것도 자리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큰 의미가 있는 사실 뭐 굉장히 의미가 있죠. 보통 국민학교 다른 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랬다면은 뭐 일반적으로 또 예. 여러 가지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야말로 대성동 마을이라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특수한 지역입니다. 이 남북한의 이 분단된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초등학생들이다 예.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빨리 이거 우리도 자연스러운 다른 지역처럼 자연스러운 먹는 그게 바로 뭐냐 완전 정전 상태가 아닌 완전 평화 상태로 갔을 때 그 지역은 자연스러운 어떤 마을이 사실 되겠죠. 예. 아마 거기에 대한 상당한 염원을 생각하면서 우리 정부 쪽에서도 그쪽을 선택을 했지 않았겠느냐 하는 뭐 추정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저 아이들 개인적으로도 좀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한 게 그렇죠. 두고두고 남지 않았어요. 우리 한때 우리 88 올림픽 때 그 굴렁쇠 굴렁쇠 돌리는 소년, 그 사실 역사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사실 88 올림픽 때 이후에 얼마나 많은 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하는 어떤 새로운 시대로 발돋움했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 굴렁쇠가 그걸 대표했듯이 얘들이 이제 말하면 대성동 마을의 초등학생 앞으로 이것은 대성동의 보통 마을의 초등학생의 그 역사의 문을 여는 그런 예. 그 지금 화면에 김정은 위원장의 손글씨를 직접 보고 계십니다. 방명록에 남긴 글인데요. 네. 잘 보이실지 새로운 모르겠습니다. 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 그리고 김정은이라고 하고 오늘 날짜를 썼습니다. 2018년 4월 27일까지 예. 적었습니다. 칠자를 참 멋지게 쓰네요, 김정은 네. 위원장. 사실- 저게 칠자가 예. 재밌는 게 사실 저게 유럽식입니다. 아. 물론 이제 그 북한에도 종종 저런 식으로 쓰기도 저게 이제 유럽의 그 영향, 뭐 구소련의 영향을 입을 수도 있겠죠. 보면은 저도 사실은 그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예. 우리는 그냥 칠자 저 옆에 줄을 안 치지 않습니까? 예. 안 치면 이 칠자가 아니에요. 꼭 이걸 해가지고 칠자를 들여 써야 됩니다. 저게 유럽식입니다. 스위스에 유학한 게 아무래도 그래 아마 영향을 미쳤다. 그것하고 상당히 그 영향을 입은 그런데 북한에서도 구소련에 영향을 좀 입은 것이 있기 때문에 종종 저래 쓰는 것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임 교수님은 어떠십니까? 지금 저 방명록의 손글씨를 보시면서. 근데 이제 저 같은 북한 연구자는 그 김정은 필체를 여러 번 봤거든요. 네. 여러 번 봤는데
저 표현을 이제 저 표현이 이제 공개되는 거 아닙니까? 방명록 어제 공개되고 아마 저게 그 중요한 역사 기록물이 됩니다. 저게 그런 걸 고려해서 저 표현을 썼는데 어떻든 새로운 역사를 자기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새로운 평화 역사를 만들어 보겠다는 약속을 한 거거든요. 저게. 응?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지켜보고 이제 그게 이행될지는 이제 지켜볼 텐데. 그 새로운 역사를 이제 자기가 쓰겠다는, 특히 우리와 함께 쓰겠다는 그 의지를 얼마나 앞으로 이제 구현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계속 중요하게 지켜볼 부분 아닙니까?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이렇게 이 남쪽 땅을 밟는 순간부터 그 이전의 김정은하고 그 이후의 김정은 위원장은 저는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과거의 정상회담하고는 이건 다르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자기가 소망하고 있는 이번에 이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 때 얘기를 했죠. 우리 인민들이 더 이상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 아주 유족한 풍족한 생활을 하도록 경제 개발을 이제 앞으로 전념하겠다. 그런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주민들한테만 약속한 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런 약속 실현과 관련해서 평화가 자기들한테도 굉장히 소중하고 그 평화를 함께 갖고 갈 상대가 우리 남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정상회담은 진짜 자기 딴에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보면 글씨체가 김여정 부부장과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비슷하지만 또 다릅니다. 네. 저는 이제 1호 필체라 그래가지고 좀 가장 독특한 그런 유일한 체라고 사실 봐야 됩니다. 그러나 김여정은 또 나름대로 또 그 독특한 그것도 있는데 그 가치는 나는 것 같아요. 흉내 낼 수가 없습니다. 흉내를 내면 안 됩니다. 예, 흉내 낼 수가 그리고 없습니다. 오늘 저 필체를 먼 데서 보면 좀 클로즈업 되면 좋겠는데 하여튼 저걸 좀 이래 보니까 약간 좀 떨린 것 같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역시 그 젊은 지도자다 하는 그런 면모도 보이는데 좀 노련한 그런 지도자 정도 같으면은 사실 저 쓰는 것도 굉장히 노련하면서 글자에도 자신 있게. 그렇죠. 떨림이 우리도 느껴지나요? 아마 네. 제보고 저걸 쓰라 하면은 아마 들쭉날쭉할 텐데요. 저는 쓰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마 저 필체도 사전에 많이 이렇게 많이 연습을 하고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나 그런 또 면에서 연습을 보고요. 해도 이게 이제 자기 경험이라든가 이 연배 자체가 좀 이래 노련해지지 않으면은 사실 연습해도 막상 그 자리에 가면은 글자의 연륜이 묻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무료하죠. 이제 여유가 보입니다. 글자 속에서. 우리가 이제 저 필체를 보면서 참 제가 만감이 교차하는 게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한 필체들의 그 내용은 핵실험을 하기로 완성했다. 결정했다. 예. 완성했다. 사실은 상당히 이제 우리로 봐서는 굉장히 불편한 그런 어떤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평화를 얘기하고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그런 내용이 이제 필체로 공개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은 다 처음입니다. 역사에 최초로 있는 일들이고 오후가 되면 이제 식수 행사가 있거든요. 네. 그 부분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식수를 한다는 것은 그 양측의 그 뜻을 모아서 그 뜻도 같은 뜻이어야 되겠죠. 예. 그 뜻을 모아서 하는 공동 행사고 그다음에 또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자라는 겁니다. 예.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공동의 뜻이 부정적으로 자라면 안 되고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이 평화적인 어떤 그런 쪽으로 자랄 수 있도록 사실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식수한다는 그 자체는 어느 분의 아이디어인지 생각이었는지 굉장히 그 좋은 그 생각이었다 이래 생각합니다. 사실 그 소나무는 저기 역사가 있습니다. 2007년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평양 방문했을 때도 그때도 심었던 나무가 소나무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소나무를 심을 때는 그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이 함께 심은 게 아니라 김영남 상위위원장이 같이 심었습니다. 그 평양 식물원에 심었거든요. 그때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그 표지석입니다. 이 표지석을 붙여야 되는데 그 북한에서 그걸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김만보 국정원장이 별도로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하고 협상을 해서 표지석을 결국 달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미 이제 그 합의가 돼서 평화와 번영의 나무를 심다. 예. 그런 내용의 이제 표지석이 이번에는 이제 설치가 됩니다. 그런 소나무가 갖는 어떤 상징성도 있지만 과거의 어떤 남북 그 합의를 이제 개성하고 발전시키고 뭐 그런 의미도 예.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또 추정을 합니다. 보면 소나무가 53년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식수에 쓰이는 물, 또 흙까지 다 의미를 담았던데 이것도 하나하나 정말 신경을 썼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953년 아주 그 자체가 의미가 사실 있는 거죠. 그 정전 협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다 이뤘을 때 그것이 정전이 이 평화로 평화 체제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염원이 담긴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새 역사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저 식수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 새 역사의 식수다. 예.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참 그 의미는 대단한데 이제 우리 그 양측에서 그야말로 그 생각과 같이 한번 이제 진정한 평화가 자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염원도 동시에 담는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1953년생 소나무 1953년 정전협정 그리고 그래요. 하나 더 있습니다. 1953년이 문재인 대통령이 또 그때 태어나십니다. 이게 뭔가 기운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 뭐 저희가 끼워 맞춘 걸 수도 있지만 뭔가 좀 확실히 기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1953년 7월 27일에 이제 정전협정이 네. 체결이 되었는데 이 나무를 심는 것은 이제 정전협정을 기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정전협정을 이제 그 평화협정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예. 이제 그런 사실은 염원이 더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하루빨리 이제는 정전협정 얘기는 그만하고 또 정전체제 얘기는 그만하고 쉽게 말해서 정전의 잔재는 이제 다 없애고 예. 새로운 평화의 역사, 평화의 어떤 새로운 평화를 건설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계속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오전 10시 15분에 두 정상 간의 회담이 시작이 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10시 15분 거의 다 됐으니까요. 네, 이제 2층 회담장으로 아마 이동을 해서 이제 공개가 될 겁니다. 아마 정상회담을. 모두 발언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좀 육성을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요. 우리 측 지역에서 어떤 이야기를 첫 마디로 꺼낼지 시청자분들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는 어떨지 여러 가지로 좀 지금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지금 이제 정상회담이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요. 모두 발언까지 공개가 될 텐데 모두 발언에서 뭐 날씨 얘기 보통 많이 하고요. 이번에 어떤 얘기 할 거라고 다 미리 준비도 해왔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결국 이번 회담의 키워드는 뭐 평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남북한 모든 국민들에게 뭔가 성과를 내서 큰 선물을 안겨주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예, 그렇죠. 지금 그 정상회담하는 장소 자체가 정전을 상징하고 또 정전 때문에 탄생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한 두 번 다시 여기에서 우리가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다손 치더라도 정전의 산물인 그 내용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출발해가지고 평화로 우리가 진정한 평화로 갈 수 있는 예. 그런 곳으로 만들자고 하는 얘기가 사실 할 가능성도 사실 있고 네. 그러면 결국은 모든 것이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로 가는 거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그까지 가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종전이 선언이 된다든가 아니면 또 평화 선언을 하게 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미래의 한반도는 이 평화가 공고하게 정착된 상황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양 정상이 노력하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뭐 대부분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
회담장 내부 모습을 예. 지금 보고 계십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맞은편의 문재인 대통령. 이게 아마 현재 모습이 아니고요. 아닌데요. 지금 모습 같습니다. 지금 모습 맞습니다. 왜 이천 그러냐면 본회의장이고요. 대통령이 앉았습니다. 조금 전의 모습. 조금 전의 모습인가요? 예, 조금 전의 모습을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 2층 본회의장이고요. 본회의장입니다. 예, 이거 1층에서는 이제 환담을 하는 예. 걸로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계획돼 있었거든요. 이건 아마 본회담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시간차를 두고 지금 저희가 예. 배석자가 누가 될지도 사실 관심이었는데 예, 그렇게 보니까 정상회담장이라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정상회담장이라고. 지금은 예. 이제 아마 다른 그러니까 시간차를 두고 조금 직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예. 측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지금 성 국정원장이 배석한 모습이 보이고요. 그 오전 회담은 이런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지금 좀 한번 높아 들어보시죠. 보이거든요. 현장 우리가 예. 잃어버린 11년 세월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수시로 만나서 걸린 문제를 풀어나가고 마음을 합치고 의지를 모아서 그런 예지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잃어버린 11년이 아깝지 않게 우리가 좋게 나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속에서 이제 한 200m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평화 번영 북남 관계가 정말 새로운 역사가 씌워지는 그런 순간에 이런 출발점에 서서 그 출발선에서 신호탄을 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안 문제들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 툭 터놓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좋은 또 결과를 만들어내고 또 앞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가 지난 시기처럼 이렇게 또 원점에 돌아가고 미행하지 못하고 이런 결과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마음가짐을 잘하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향성 있게 손잡고 걸어 나가는 계기가 돼서 기대하시는 분들의 그 기대에도 부응하고 오늘 또 결과가 좋아서 오기 전에 보니까 오늘 저녁에 만찬 음식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는데 대통령께서 좀 편한 마음으로 평양냉면 이 멀리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허심탄회하게 진지하게 솔직하게 이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과 좋은 이야기를 하고 또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걸 문재인 대통령 앞에도 말씀드리고 이 기자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뭐 우리 만남을 축하하듯이 이 날씨도 아주 화창합니다. 우리 한반도의 봄이 한창입니다. 이 한반도의 봄, 온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여기 판문점에 쏠려 있습니다. 우리 남북의 국민들 또 해외 동포들이 거는 기대도 아주 큽니다. 그만큼 우리 두 사람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사상 최초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는 순간 이 판문점은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상실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 또 전 세계의 기대가 큰데 오늘의 이 상황을 만들어낸 우리 김정은 위원장의 용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대화도 그렇게 통 크게 대화를 나누고 또 합의에 이르러서 우리 온 민족과 또 평화를 바라는 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큰 선물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뭐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만큼
그동안 10년 동안 못한 이야기 오늘 충분히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첫 육성 이야기를 지금 들어보셨습니다. 일단 임 교수님 어떻게 들어보셨습니까? 좀 좋은 내용이 많은데. 그렇죠. 이 짧은 모두 발언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함의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을 모아보면 대충 이번 회담에 임하는 어떤 태도, 결과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저는 주목한 부분이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 안 갔으면 좋겠다. 과거에 많은 합의가 있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저한테는 와닿은 얘기고요. 네. 어떤 미래, 새로운 역사, 굉장히 어떤 좋은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이제 읽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좋은 합의가 만들어지면 이제 과거로 안 돌아가겠다. 앞으로만 가서 새 역사를 쓰겠다. 이렇게 이제 각오를 다지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상당히 인상 깊게 와닿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해 그래서 과거로 안 돌아가겠다고 하는 얘기는 참 저도 굉장히 뜻깊게 듣고 또 사실 그래 돼야 되죠. 그런데 과거로 돌아가게 만든 게 저 북측이니까 이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에서 저렇게까지 과거로 안 돌아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도 육성으로. 사실은 이 육성으로 저를 직접 듣는 건 전 처음 듣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거는 어디까지나 편집된 거는 우리 이제까지 들어왔는 거고 그렇죠. 이랬지만 지금 바로 저런 식으로 물론 준비는 많이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성으로 자기의 어떤 마음을 이게 진솔하게 나름대로 내놨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성도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임 교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런 신뢰 있고 이번에 좀 젊은 지도자만 그걸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이 순간적으로 생겼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제 두 분 오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